금요일장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삼성전자 그래도 외국인들이 돌아온 만큼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졌었거든요. 6만 전자를 터치를 했고 이번 주 안에도 이 6만 전자를 조금은 유지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쪽은 이제 6만 전자를 유지한다. 이거 자체가 사실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이미 삼성전자로 자금이 몰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그동안 비교했을 때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삼성전자가 소외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는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지금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서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하이닉스 쪽은 조정이 조금 들어올 거고 올라갈 때도 속도가 좀 천천히 갈 수는 있어요. 반면에 삼성전자가 많이 눌렸던 만큼 근데 삼성전자가 좀 많이 무거운 종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빠르게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6만 전자의 지금 위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여기서 한번 조정이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6만 전자의 기대감보다는 앞으로 상승으로 분위기가 좀 잡혀가고 있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요즘 계속해서 못 갔던 만큼 그래도 SK하이닉스보다는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일단 이 오는 31일에는 또 공매도가 전면 재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다라는 방향성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고 기대감이 불러일으켜지고 있는데요. 재개 이후에는 그래도 실적 성장이 좀 뚜렷한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물론 공매도라는 건 하락에 베팅하기 때문에 주가가 또 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인데요. 하지만 그동안 이제 공매도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건 이제 불법 공매도거든요. 보통 공매도는 이제 차익 공매도라고 해서 증권사로부터 빌려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이 빌리지 않고 이 차입을 하지 않고 이제 공매도를 때렸기 때문에 이게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차익 공매도는 단기에 폭락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제도를 보완했고 그래서 이 비차익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시스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매도가 된다면 재개가 된다면 이게 불법 공매도는 자행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공매도가 어쨌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맞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매수해서 상승에 투자한다는 건데 상승에만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버스나 이런 이제 ETF 상품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빠져나갈 수 있는 다른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돌파구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원활하게 수입도 들어올 수 있고 이 안에서 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도 저평가도 저평가지만 아무래도 이 공매도 그 시점을 좀 염두에 두고 자금들이 좀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공매도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에는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가 그래도 시행이 되면 좀 우리 시장의 훈풍을 불어다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또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3조 6천억 원 유상증자를 하면서 투자자들에겐 굉장히 또 실망감을 또 불러일으켰습니다. 전일에 13% 빠지면서 마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넥스트레이드 보면은 그래도 0.48% 올라오면서 하나 그룹주들이 다시금 반등을 시도해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래도 반등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까요? 저는 이제 저가 매수라는 건 어찌 보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6조 원 정도 규모의 이제 유상증자를 결정했거든요. 네. 근데 유상증자 규모가 너무 커요. 그리고 지금 시기가 과연 투자를 했을 때 물론 투자를 해야 되겠죠. 실적도 지금 좋아졌고 이 기회에 투자를 하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을 또 통해서 그리고 주주들은 지금 그걸 원하고 투자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규모 유상증자가 필요했다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이제 삼자 배정을 통해서 일부는 자금을 조달하고 나머지를 이제 주주들한테 만약에 이제 그렇게 증자 방식으로 했다면 시장에서 그렇게 놀라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단순 저가 매수라는 건 저가 매수했을 때 만약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단순 매도로 의해서 주가가 좀 빠졌다면 그러면 저가 매수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낙폭과 대 저가 매수 이후에 또다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낙폭과대 이후에 또다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또 하나의 또 그 금요일에 하향가를 맞았던 HLB 그룹주들 있죠. 이거는 FDA 승인 좀 불발이 되면서 또 큰 이슈로 작용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다시 또 올라와준 모습입니다. 1.94% 네스트레이드 지금 올라왔거든요. 네. 오늘 시장에서도 다시금 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예측을 해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가 매수는 들어올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다르거든요. 네.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저가 매수를 할 기회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HIB 같은 경우에는 간염 신약에 대해서 임상 지난번에 또 한번 FDA에서 승인 불발이 됐지만 또다시 이번에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다시 또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고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믿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어쨌든 다시 또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매수가 붙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HI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워낙에 지금 굉장히 좀 치열한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락이 나왔고 지금 하한가가 들어갔다고 하면 잠깐의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충격이 바로 멈추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역시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반등을 이용해서 좀 잘 탈출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저희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HLB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섹터들이 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HLB 관련해서도 좀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